제가 뭐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 싫어하는지 분석을 하고 2030이 본인한테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보통의 젊은이들한테 잘 가지 않는 기회를 자기가 자기 자녀한테 줬기 때문이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본인이 자기 방에 앉아서 컴퓨터로 추천서 그리고 직인 그리고 이랬던 것을 언급을 안 해요. 숨기고 우리 사회의 어떤 격차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시대의 문제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586들이 아주 특징이죠. 자신이 죄를 졌다 안 졌다 해서 얘기를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자신이 정말 억울하면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심 청구해야죠. 재심 청구를 또 안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심 청구를 응원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은 그럼 변호사 영역이래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유니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화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도 좀 파란색이라고 안 불리시네요? 이거 민주당 색깔이네요. 맨날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맨날 이거 입고 계세요? 아니에요. 맨날 지금 이 옷이 세 벌이에요. 좀 전에 차관 소고기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참판 소고기, 판서 소고기. 네네네네. 드셔도 조국 전 대표가 장관 출신이라서 고기를 드셔도 차관 소고기를 드시더라고요. 유머 감각이 독특하네요. 독특합니다. 그래놓고서는 7초짜리 동영상을 딱 찍었는데. 저 봤어요. 페이스북에 올려 있는 거. 보글보글 조용히 시켜놓고. 야, 우리 된장 먹은 거야. 다 들켰는데. 자,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자, 정말 상상을 못했던 저는 특사였습니다. 특사. 저는 크리스마스 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 바로 그냥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가시죠. 저는 그러시죠. 저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양심이 있다면 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크리스마스 때쯤은 가을에 단풍 정도는 좀 안에서 좀 보고 그러고 좀 해야지 않을까,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라고 했는데 의외로 빨리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33% 형기 맞췄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빨리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근데 나와가지고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지금 DJ 묘수를 참배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이런 내용을 먼저 듣고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사과를 좀 하기를 좀 바랬는데요. 특히 2030 세대에 대해 가지고 전혀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는데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2030 얘기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게 관련해서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겠죠. 한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 활동을 통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한 번에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 싫어하는지 분석을 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 자, 본인이 지금 이재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 하나입니다만 2주 동안 12.2%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지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 사면은 영향이 있겠지만 n분의 1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2030 세대에 대해서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해도 마음을 열겠느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과의 뜻이 없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무슨 자세일까요? 사과의 뜻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저 인터뷰 말고 다른 인터뷰를 보면 2030이 본인한테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보통의 젊은이들한테 잘 가지 않는 기회를 자기가 자기 자녀한테 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잘못한 거를 숨기고 그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어떤 격차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시대의 문제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586들이 아주 특징이죠. 저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자기 방에 앉아서 컴퓨터로 이렇게 추천서 그리고 직인 그리고 이랬던 것을
언급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2030이 화난 건데 2030이 화난 거가 그냥 마치 자기 집이 조금 더 위복해서 자기 자녀에게 더 기회를 주어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반성 이전에 본인의 죄가 유죄라는 것도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기보다 그거를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된장국 보글보글을 저는 뭐 사실 그거 뭐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막 화를 내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분이 뭔가 굉장히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제는 실질하고 자신의 어떤 몽상하고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저게 가식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도 저렇게 믿고 있는 건지 거의 그 정도에 지금 달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지금 나오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내용이 보면 여러 가지 무슨 뭐 세제 개편안, 그 다음에 이춘석 의원 문제, 그리고 뭐 강선우 후보자 문제 여러 가지가 좀 겹치면서 조금 뭐 떨어지는 뭐 상황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요 상황을 두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땡큐다. 조국 땡큐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주진 의원 같은 경우는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다고 하니까 어우 더 땡큐다. 뭐 보수의 데모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럴 상황이 국민의힘이 그럴 얘기를 할 상황이 되는가 싶거든요. 아니 저쪽에서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국민의힘에 역량이 되거나 그 그릇이 되어야지 뭐 반사 이익이라도 볼 텐데 국민의힘이 그런 역량이 됩니까?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우리가 좀 구분은 해야죠. 지금 여권이 대단히 어수선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추미애 선생이나 강선우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분이 얘기하는 n분의 1 중에선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n분의 1이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나와서 좀 설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분하고 설치는 분 또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막 설치니까 여권 자체가 지금 그 분위기를 또 좀 뒤집어 엎기 위해서 정책도 막 지금 군사작전 하듯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노랑봉투법이라든가 뭐 방통위법이라든가 나라 전체를 완전히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수선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수선한 모습을 야당이 반사이익으로 가져오려면 좀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전열이 좀 정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열이 정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그거는 맞는 지적이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또 비판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전열은 정비해야죠. 근데 지금 이쪽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뭐 야단을 맞아 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요. 그럼 그렇죠. 조국 문제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조국 전 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귀에 꽂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본인이 뭐 6월달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그 방식이 보궐선거 인천 계양 얘기도 나오고 뭐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 어디 나가든 간에 뭐 전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을 정말 끝장내주겠다. 마음 같아서는 국민의힘의 의석을 0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대로 반성을 안 하고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는 거는 국민들께 야단맞아 싸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우리 잡범이 하시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문서 위조 잡범이에요. 게다가 그 배우자는 이분이 민정수석할 때 그 차명 계좌로 지금 비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춘석 의원하고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국민의힘을 지금 저런 당을 없애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죠. 본인은 그러면서 지금 정치 활동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누가 보면 저분이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 같아요. 거의 그죠? 독립투사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번에 명예를 회복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지금 아까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분이 법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국민들이 잊어먹지 않습니다. 저분은 국민의 평가가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이 막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지금 고초를 겪은 것처럼 저 국민의힘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 거는 좀 적반하장이죠. 물론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또 따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대표 당시 그 제자였던 시절에도 계속 비판을 했었고 지금 다른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니 조국 전 대표는 문서를 위조했던 사람이다. 문서 위조로 유죄를 받은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인이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도 본인이 시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인을 하지 않느냐 계속 묻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계속 똑같은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반성을 안 했다고 보통 우리가 정치인들을 좀 비판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 치고 또 반성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반성했다고 사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김경수 그분도 나오셔갖고 뭐였죠? 돌을 대법원 유죄 판결 났을 때 돌을 던져도 돌아온다 그랬나? 하여튼 그러니까 자신이 죄 안 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반성을 잘 안 해요. 근데 또 사면은 또 다 해줘요. 근데 조국 대표는 차이점이 뭐냐면 그 자신이 죄를 졌다 안 졌다 해서 얘기를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억울하면 그 지금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심 청구해야죠. 재심 청구를 또 안 한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재심 청구했으면 좋겠는데 재심 청구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심 청구를 응원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은 그럼 변호사 영역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 전공 법학 박사고 법학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억울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적 영역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지 않은데 그걸 또 시인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하고 또 한 차원 다른 뭐랄까 자아도취죠. 자,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의미를 좀 한번 여쭤볼게요. 조국 전 대표가 풀려나면서 정치적으로는 보면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지지율은 이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다시 올라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여권 내에서는 지금 이 대통령이 정청래 정청래 대표와의 견제를 위해서 조국을 풀어놨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위원장님 보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치공학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의도 있는지는 저희가 추측하기는 어렵고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걸 보면 이 결과는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결과는 그 폭주하는 사람이 원래 하나였는데 지금 둘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에게 비호감인 방식으로 설치는 사람이 원래 하나였는데 지금 더블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면을 결정하신 분들이. 이건 통제가 안 되는 설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살이 저런 사람을 왜 풀어놨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30분까지 맞춰달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계속 모시고 싶지만 30분까지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국에게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에게. 조국 선생에게요? 네. 우리 국민들은 그 잘못한 사람이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우기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우리 털고 가자. 국민들께 제대로 사죄하고 제대로 쇄신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조국 선생님은 지금 이제 사면 되셨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시고 자숙하십시오. 지금 정치한다고 설친다고 지금 국민들이 돌아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사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상은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시고 집에 조용히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기는 참판거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마트에서 드세요. 네.